부촌, 주거상권의 특징, 판교역과 전혀 다른 판교동 상권. 판교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일단 판교 현대백화점이 생각납니다. 상권을 분석하는 사람에게 판교 현대백화점의 등장은 굉장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꽤 오랜 기간 연구 대상이었기 때문이죠. 지금은 더현대서울이 디저트의 천국으로 불리지만 지금처럼 모든 대형 쇼핑 시설이 F&B의 수준을 끌어올린 것은 판교 현대백화점의 성공에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또 현대백화점과 동시에 판교 아브뉴 프랑도 떠오르는데요. 현대백화점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외식 전문 스트리트형 상가의 시초와 같아서 한창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금도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구색을 바꿔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요. 한편 판교역에는 카카오 본사가 있습니다. 종종 업무 미팅을 하러 오기 때문에 판교하면 카카오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NC소프트, 한국타이어, SK케미칼 같은 기업 본사가 위치하고 있고 입주기업 1,800개, 임직원 수 8만 명에 이르는 테크노밸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판교하면 비싼 집값으로도 유명하죠. 판교역 인근에 위치한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은 면적에 따라 25억에서 40억까지 시세를 형성합니다. 서울과 비교해도 높은 가격을 보이는 부촌이죠. 이렇게 쇼핑 가면서 직장가, 주거지의 성격을 모두 가진 지역이 판교역 상권입니다. 행정구역으로는 현대백화점과 고가의 아파트들이 몰려있는 남쪽 백현동과 기업들이 밀집한 테크노밸리 북쪽 삼평동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런데 오늘 찾은 상권은 판교역 상권에서 한 걸음 벗어난 상권입니다. 판교역 기준으로 남동부에는 서현역과 순회역 상권이 큰데 여기는 판교보다 전에 형성된 상권이라서 판교 성격이 나타나지는 않고요. 북쪽은 기업들이 밀집한 테크노밸리, 남쪽은 백현마을 아파트 단지와 정자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판교가 발달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은 서쪽뿐입니다. 그래서 판교는 서쪽으로 확장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하죠. 그렇게 삼평동과 백현동의 서쪽에 있는 지역이 성남시 판교동입니다. 오늘은 판교동에 형성된 상권을 돌아봤는데요. 판교동 상권은 행정복지센터 주변과 판교 도서관 앞 상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판교역에서 불과 한 정거장 거리인데 전혀 다른 주택가 상권이 나타나는 게 신기하죠? 판교라는 부촌에 형성된 주택가 상권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선정된 맛집을 돌아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판교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으로는 26억에서 40억까지 매매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단독주택들이 밀집해 있는데요. 동네가 조용하고 깨끗합니다. 여기서 찾은 첫 번째 맛집은 샘밭 막국수 판교점입니다. 춘천에 본점이 있고 교대역에 지점이 있는 샘밭 막국수가 판교의 한적한 빌라촌으로 입점한 것도 재미있고 교대나 판교점은 본점보다 메뉴 가격을 올린 것도 흥미롭습니다. 소비 여력이 높은 지역은 품질을 올리면서 가격도 더 올린 것 같죠? 막국수와 보쌈을 메인으로 하고 녹두, 감자, 메밀전 같은 메뉴를 사이드로 둔 구성이 좋습니다. 두 번째 맛집은 선한 레시피 판교점입니다. 선한 레시피라는 상호는 특이하면서 신뢰감을 주는데요. 여기서 선하다는 의미는 음식을 정직하게 만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왠지 건강한 음식인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실제로 메뉴도 곤드레 정식, 연잎 정식처럼 담백하고 건강한 음식을 컨셉으로 하고 있어서 비싼 주택가 상권과 잘 어울리는 느낌이네요. 세 번째 맛집은 전국 5대 짬뽕 연화산입니다. 5대 짬뽕은 강릉 교동반점, 군산 복성루, 공주 동해원, 대구 진흥반점, 평택 영빈루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전국 24,000개 중국집에서 3대, 5대 이름을 건 짬뽕은 워낙 많아서 이제는 무덤덤하기도 합니다. 짜장이 8,000원, 짬뽕이 만원이라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비싸지만 다른 음식점에 비하면 저렴한 편인데요. 짬뽕 간판을 걸고 있지만 다른 중식 요리들도 많습니다. 짬뽕 메뉴를 더 특화시켜서 개발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이제 한림풀 에버 아파트를 지나 판교 도서관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1층은 상가, 2, 3층은 주택이나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건물로 구성된 주거지 상권은 활성화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상가들이 밀집한 고층 건물로 구성된 상권보다 상권 이용 목적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고층부에 병원이나 학원 갔다가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집에 갈 때 빵도 사가고 저녁에는 호프도 한잔하는 게 주거지에서 활성화되는 상권의 모습인데, 이렇게 1층에 하나 있는 상점으로는 다양한 목적 시설로 구성할 수가 없거든요. 용도나 목적이 다양하지 않으면 다른 상권에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물건이 많은 가게와 적은 가게 중에 당연히 많은 가게를 찾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판교 도서관 앞 상권은 그렇게 북적이지 않는 1층으로만 구성된 상권이지만 꽤 활성도가 높습니다. 여기서 찾은 네 번째, 다섯 번째 맛집은 방앗간과 두툼해 두 횟집인데요. 사실 역세권 상권에도 횟집은 많지 않은데 이쪽 구역은 주거지 상권임에도 횟집이 꽤 눈에 띕니다. 횟집이 많다는 것은 30대부터 50대까지 남성층이 많다는 반증인데요. 방앗간은 좀 더 연령대가 낮은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층을 공략합니다. 주변 상권에서는 저렴한 편에 속하는 회와 조개찜을 메뉴로 하고요. 두툼에는 50, 60대 남성과 30, 40대 여성으로 고객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회 메뉴도 방어나 모든 회처럼 비싸지고 두툼한 식감을 강조하면서 퀄리티에 더 신경 씁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두 횟집이 각각 다른 컨셉으로 잘 되고 있어서 상권의 집객력이 꽤 크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는 판교집 서판교 직영점과 제주꾸숑 두 고깃집입니다. 역시 가까운 위치에 있지만 각자 다른 무기로 경쟁하는데요. 판교집은 냉삼 14,000원, 육사심이 18,000원, 부담 없이 술 한잔 할 수 있는 냉삼 맛집입니다. 옛날 스타일로 가스 버너 위에 은박지 깔고 삼겹살을 구워 먹는 곳이라 젊은 층부터 50, 60대 남성층이 선호하는 컨셉입니다. 반면 제주꾸숑은 판교집보다 제주 생고기와 초벌구이로 차별점을 두면서 살짝 높은 가격대를 형성합니다. 감자탕, 김치찌개, 해장국을 점심 메뉴로 하면서 30, 40대 남성층 비율이 높은 편이고요. 제주꾸숑이 좀 더 가격은 높지만 두 곳 모두 양 많고 가성비 있는 고깃집을 컨셉으로 하는 점은 공통입니다. 전반적으로 높은 물가를 형성하는 상권이라 돼지고기만큼은 가성비를 챙기는 게 사랑받는지도 모르겠네요. 여덟 번째 맛집은 장비빔국수와 굴국밥 보쌈 분당서 판교점입니다. 차가운 국수와 따뜻한 국밥, 어울리는 편육 보쌈까지 짜임새가 좋은 메뉴들이죠. 비빔 잔치국수가 8,000원, 곱빼기는 만원이라서 낮은 가격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변 평균 물가가 모두 그 이상이어서 비싸게 느껴지지도 않네요. 점심과 저녁 모두 잡을 수 있고 구성도 참 좋은데 8,000원짜리 국수 먹으면서 45,000원 보쌈을 추가로 시키기는 부담스러우니 중간에 2만원짜리 편육을 둔 메뉴 구성이 눈에 띕니다. 아주 똑똑한 전략이죠. 점심과 저녁, 인원수에 따라 시켜야 하는 메뉴를 만들어서 제시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맛집은 산골 면옥입니다. 점심 식사 위주의 샤브샤브, 콩국수, 칼국수가 메인이어서 다른 저녁 중심의 가게들보다 매출이 특별하게 높을 것 같지는 않지만 판교 도서관 사거리에서 들어가는 위치라 입지가 좋고 판교 주거상권의 특징에 가장 알맞는 컨셉으로 보입니다. 목표 고객 연령대를 높이 잡고 건강한 음식으로 정갈한 요리를 제공하면서 가격대를 높였습니다. 열 번째 맛집은 청계산 수타 짬뽕인데요. 운중 쪽에는 중국집이 4-5개 있는 편인데 아까 전국 5대 짬뽕 연화산이나 청계산 수타 짬뽕은 한 구역에 중국집이 하나밖에 없어서 동종업종 간 경쟁이 없는 환경입니다. 역시 짬뽕을 상호로 하지만 다른 요리 종류도 많은 종합 중식 컨셉이네요. 중국집 파사드에 수조가 있는 것은 흔하지 않은데 해물의 강점이 있는 것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11번째 맛집은 판교 도서관 앞쪽에 위치한 라비떼인데요. 사실 상권에 처음 진입할 때는 양식 맛집이 많을 것 같았는데 의외로 한식과 면 요리가 많아서 눈에 띄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은 많지 않았습니다. 라비떼는 파인다이닝보다는 가벼운 컨셉의 브런치 가게 정도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른 점심부터 오후에도 손님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독특한 매장 내 외부와 맛있다는 평가가 많은 양식 메뉴들이 30, 40대 여성층에 특히 잘 어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번째 맛집은 베이커리 잼앤브레드입니다. 외관이 화려하고 거창하지 않지만 빵은 종류도 많고 특히 아주 건강한 음식인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요. 청소년 수련관, 어린이집, 도서관은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그 앞으로 위치한 빵 가게는 아이 엄마들이 주 고객층인데 판교맘들에게 건강한 빵을 어필하고 있는 전략이 아주 적합합니다. 주변 상권의 특징과 고객층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매장이네요. 이렇게 12개 맛집을 선정해서 돌아봤는데요. 소득 수준이 높은 주거지 상권에서는 어떻게 장사하는 게 유리한지 발견하셨나요? 맞습니다. 일단 건강을 생각한 메뉴 전략이 필요합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정갈하고 담백하고 더 건강한 느낌을 줘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건강을 챙기는 대신 가격이 조금 높아도 괜찮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은 가격보다 품질이 높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목표 고객 연령대를 40, 50대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20대는 거의 없을 뿐더러 40, 50대의 메뉴와 가격 전략을 맞춰야 30대도 포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전체 양은 많아야 하는데 한 그릇의 양은 적은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를 골고루 시켜서 먹었을 때 배가 부르도록 메뉴 구성에 조금 더 신경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코스를 먹는 듯한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비싼 음식이든 싼 음식이든 식전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코스를 먹은 듯한 기승전결을 주면 만족도가 급격히 오르는 상권입니다. 요즘 상권이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특히 대학가, 역세권, 주요 상업지일수록 더 어렵다는 뉴스도 많이 보입니다. 실제로 공실률이나 매출액 데이터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거창한 상권에서 비싼 월세 내고 장사하는 것보다 알짜배기 주거지 상권에 자리를 잡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주거지 상권이라고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퀄리티에 대한 기대 수준도 높고 소문도 금방 나니까요. 상권과 고객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서 살아남는 전략을 짜시기 바랍니다.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일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